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 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카플라라고 하는 이 약은 근육이완제로 나와 있는 제제인데요, 과거에 약국에서 판매됐던 일반 의약품 근육이완제의 경우에는 아스타미노펜과 크로로족사존이 같이 섞여 있는 제제가 판매가 가장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허가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시판되지 않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제들, 시중에 남아있는 제제들이 판매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판매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근육이완제 계통을 새롭게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에텐자미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과 크로로족사존이 들어가 있는 제제예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제제와 좀 다르게 출시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클로로족사존이 지금 150mg가 들어가 있거든요. 클로로족사존 150mg가 들어가 있으면서 에텐자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150mg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 이게 복합제로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아스타미노펜 제제가 나와 있었던 것은 아스타미노펜 300mg에 클로로족사존이 몇 mg였냐면 200mg 좀 250mg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좀 줄었고, 용량이 줄은 것뿐만이 아니라 용법도 굉장히 좀 줄었는데, 성인 1회 1에서 2정을 복용하면서 하루 2번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텐자미드 용량이 한 번에 최대 300mg 돼야 돼 있는 거고, 크로로족사존도 역시 300mg까지만 복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되게 많이 줄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에 이제 있었던 근육이완제의 경우에는 아까 250mg 정도의 크로로족사존이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2알씩 먹기 때문에 500mg를 먹었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최대 4번까지 먹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4번까지라 그러면 2000mg까지 먹게 만들어 놨던 제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량이 현격하게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좀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에텐자미드 용량이 지금 하루에 얘가 300mg, 600mg 정도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mg 먹고 2번 먹으면 600mg를 먹게 돼 있는데, 이 정도 용량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일본에서 이제 에텐자미드 만들어진 논문을 제가 보니까 500mg 정도까지 먹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용량이 좀 너무 적게 좀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에텐자미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단일 성분으로 허가가 돼 있지 않고 다 복합제로 허가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 펜잘이죠. 펜잘이 리뉴얼 되면서 아스타미노펜하고 에텐자미드가 같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역시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는 제제로 나와 있는데, 이 제제의 에텐자미드 성분은 1회 용량이 200mg, 하루에 3번까지 먹으니까 600mg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 펜잘보다 좀 적게 들어가 있는 에텐자미드, 그러니까 진통제가 2가지 복합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적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스타미노펜 같은 경우에 지금 300mg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3번 먹으면 900mg까지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용량이 요거보다 적어서 진통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허가 용량은 이게 2알씩 하루 2번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용량으로 봤을 때, 에텐자미드 용량으로만 봤을 때는 3번까지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증이 있을 때만 복용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3번까지 복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단일 제제로 썼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제제가 통증을 조금 더 잘 완화시키는 용법으로 쓸 때는 복합요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텐자미드 용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로로족사존도 그래요.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전에 나왔던 근육이완제를 언급했지만, 크로로족사존의 용량이 너무 적어요. 이게 근육이완제로 써야 되는데 300mg 2번 먹으니까 600mg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썼던 아스타미노펜 복합제가 250mg 한 번에 먹을 때 500mg를 먹는데, 이걸 4번까지 먹을 수 있게 최대 용량을 허가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근육이완제 함량도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증과 근육통, 근육이 뭉침이 있을 때 약국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근육이완제 이 제제가 어떻게 보면 함량이 조금 너무 다운그레이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이제 외국에 있는 허가사항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용법 능량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한계 용량 다운이기 때문에, 아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복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분명 이걸 2번 먹게 하는 것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효과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우리 일반인들이시라면 전문가 상의하셔서 복용법을 약간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허가 용량이 하루에 2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2번 이상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국에 가셔서 이 제제를 구입하시면 뭐 2알 드시고 아침 저녁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허가에 맞춰서 저희가 복용법을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에 허가받았던 제제들을 근거로 이 2가지의 성분은 3번까지 드신다 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약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제가 아무래도 이제 함량이 다운그레이드 돼 있다 보니까 그 에텐자미드만 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제와 섞어 쓰는 것은 어떤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완제는 섞어 쓸 수 있는 제제가 없죠. 그러니까 크로족사존은 뭐 더 이상 섞어서 뭐 처방이 될 이유는, 그러니까 섞어서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할 이유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진통제죠. 진통제인 에텐자미드가 다른 진통제와 어떻게 컨비네이션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예요. 이 에텐자미드는 엔세이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출발이 이제 그 살리실산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콕스라고 하는 효소를 약간 저해한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 있는, 그리고 진통 효과도 이제 거기서 유발된다고 보통 보는 건데요. 요 문제는 이 제제가 진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류가 우리 그렇게 돼 있지만 진짜 그러냐? 일본에서 가져온 논문 2가지를 좀 볼 텐데, 지금 나와 있는 논문이 재밌습니다. 이 논문이 원래는 이제 이 에텐자미드가 어떻게 통증을 완화시키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한 실험 논문인데, 여기에 콕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콕스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콕스1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저해 반응이 있지만, 그러니까 콕스1의 경우에는 저해 반응이 약하게 있지만 콕스2의 경우에는 저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콕스1의 경우에도 저해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콕스 효소하고는 크게 관계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세이드지만 엔세이드의 가장 주작용인 콕스의 콕스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약하다고 하면 사실 다른 엔세이드와 병용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릴 2번째 논문이 바로 이부브로펜하고 이 에텐자미드랑 같이 섞어서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부브로펜과 에텐자미드 같이 섞었으니까 진통 효과는 더 좋아지는데, 이부브로펜 즉 브루펜 계통의 이 엔세이드의 위장관 출혈을 억제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 에텐자미드가 위장관 수축을 줄여서 위장관 손상을 막는 효능이 있더라. 즉 통증은 억제하면서 위장관 손상을 막기 때문에 이부브로펜하고 이 에텐자미드를 같이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만약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때 얘가 콕스2의 효능, 억제하는 효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엔세이드, 즉 염증을 완화시키는 엔세이드와 같이 복합해서 쓰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제와 엔세이드를 같이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으나, 문제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 효능군이 중복돼 있어요.
우리 국내 식약처에서는 얘를 NSAID로 보기 때문에 NSAID와 효능군이 중복되고 그렇게 된다면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진다. 특히 얘는 콕스1은 약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비선택적, 즉 콕스1을 저해함으로 인해서 위장관 출혈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NSAID와 복합해서 썼을 때 유익성보다 유해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여가 됐을 때는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내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이런 발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만약에 이 제재를 권할 때는 NSAID와 같이 권하는 거는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제재와 함께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진통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아세타미노펜 제재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고 약국에서도 그렇게 권해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가 아세타미노펜과 이 그 효능이 기전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는 항염작용이 염증을 차단하는 작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효능군이 겹치는 이부브로펜이나 또는 나프록센 등과는 같이 쓰기 어렵지만 덱시브로펜도 마찬가지고요. 어렵지만 한약제제를 같이 쓰는 거는 괜찮을 듯 보입니다. 세 가지 한약제제가 보통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관절이라든지 인대 쪽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영선제통음이라고 하는 이 한약제제가 굉장히 잘 듣습니다. 특히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붓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얘는 실험적으로 임상적으로 통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통증 완화제로 쓸 수가 있어요. 이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하죠. 들어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염증을 차단하는 효과들과 통증을 차단하는 효과들의 생약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는 사용하면 매우 유용해 보이고 만약에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담총환이라고 하는 이 제제 이거는 이제 한방 처방명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오가피, 용안육, 그다음에 방풍, 천마, 목단피 이제 향부작 등등등이 쭉 들어 있어서 얘는 근육의 통증, 근막의 염증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육통이 있을 땐 이렇게 이제 같이 쓰면 굉장히 좋고 담에 걸렸을 때도 굉장히 잘 듣는 처방군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 그다음에 요거는 근육 통증. 만약에 관절 부위의 통증이나 염증이 좀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 특히 무릎이라든지 이런 쪽에 통증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소경활혈탕이 또 잘 듣습니다. 이 소경활혈탕은 어혈을 풀어주는,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관절 통증과 염증에는 아주 잘 듣는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지속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같이 쓰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우리가 보통 이 근육이완제나 진통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단발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쓰는 것이 더 좋고 지속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이제 근육이완제 계통이 좀 바뀌면서 근육이완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이완제에 들어있는 근육이완 성분 크로로족사존이 전에 있었던 것보다 많이 다운 용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용할 때 표시용법 용량 그대로 복용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진통제의 경우에도 엔텐자미드 함량이 사실 펜잘의 일일 복용량보다 더 적기 때문에 복합되어 있는 약이잖아요. 아세타미노펜과 더 적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1일 2회 용량으로는 통증 완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제제와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매우 좋을 수 있겠다. 이부브로펜 같은 엔세이드와 컨비네이션 하는 것도 괜찮지만 허가 용량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상 이 동일한 효능군이기 때문에 아세타미노펜을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진통제로서는 좀 더 나아 보이고 만약에 진통제를 두 가지 같이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한약제제를 쓰는 것이 좋겠다.
뭐 두 가지 진통제를 쓰면서 한약제제를 같이 쓰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에텐자미드 같은 경우에 항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약제제를 컴비네이션해서 염증을 완화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 무대본 무편집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에 띄엄띄엄 나오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임상에서 약국에서 이제 약사님들께서 환자분들에게 그 일반 의약품을 상담하실 때나 또는 통증이 있으신 우리 환자분들께서 약을 구입하셔서 셀프 메디케이션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